데이비 최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분이 오셨네요. 아유, 예, 필요가, 예, 저희가 네.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오늘 네. 아침에요. 네. 차를 시동을 걸려고 나왔는데 차가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서리가 오늘 네, 그쵸? 오늘 네. 아침에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당황했으니까. 저도요. 네네. 출근 시간을 맞춰서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네. 일단 그 유리가요, 하얗게 서려가지고, 네. 이거를 분명히 뜨거운 물은 붓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네네. 뜨거운 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뜨거운 물도 찾게 되고, 네. 뭐 혹시 뭐 이거 뭐 뿌리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뭐 네.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드시는 맞아요. 분도 많고. 네. 알코올을 뿌리면 된다는 말도 들어서. 네, 알코올도 효과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차에서 정말 오늘 하염없이 그 서리가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빨리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없애는 방법, 네. 이게 만약에 내가 성격이 급하다 네. 하시는 분들은 별 수 없죠. 뭐. 아. 이제 그 파트샵을 파는데 가셔가지고 네. 그 케미컬을 팔아요. 아. 네, 그 케미컬을 네네. 파는 거를 이제 네. 구입을 하셔가지고 네네. 사전에 좀 뿌려놓는 게 좋긴 하고요. 네네. 뭐 나는 뭐 이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고 네. 그냥 일어났을 때 그냥 대처하겠다, 자연스럽게 대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요즘 차들은 그 힐러가 정말 네. 잘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앞에 뒤에는 어차피 전기로 나오는 그 네. 선이 깔려져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고. 네. 앞에도 대부분 차들은 요즘 차들은 힐러가 네. 그 서리가 금방 사라지도록 나오는 그 버튼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 버튼만 누르시면 한 30초, 1분 안에 다 없어지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도 네. 좋죠.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라서요. 그러면 예, 하염없이 와이퍼를 움직였다가 막 이랬거든요. 와이퍼 움직여도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와이퍼가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네, 않아요. 눈 네. 쌓인 걸 이제 네. 어떤 무거운 게 있을 때 네. 그 와이퍼가 그걸 이제 움직여야 될 때는 와이퍼가 망가지죠. 아, 와이퍼 그렇군요. 모로가 데미지가 가는데 네. 뭐 서리 정도야 네네. 네, 뭐 자주 닦아줘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네, 그 빨리 녹으라고 워셔액을 계속 뿌려줬어요. 금방 다를 것 같아요, 워셔액이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네. 이게 안과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워셔액을 뿌려도 순간 없어졌다가 다시 또 얼더라고요. 그 그렇죠. 표면이 추우니까요. 네네. 네. 워셔액도 좀 자주 리필을 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네. 겨울철 상식으로 네네. 알아두시는 것도 좋죠. 그렇군요. 네네. 겨울철이 되면서 또 음. 잔고장도 많이 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겨울철 월동 준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그 배터리 문제가 참 많죠. 네. 왜냐면 배터리가 대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제 인류 문화가 발달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네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네. 지금 액체로 돼 있습니다. 네. 액체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고체로 돼 있는 거. 네. 고체로 돼 있는 거 굉장히 비싸요. 네. 네. 그런데 우선 대부분의 배터리는 액체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 액체로 돼 있는 거 이제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네.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자 이게 겨울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져요. 네. 모든 게 에어도 프레셔가 떨어지고 네. 모든 게 수축이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네네. 모든 움직임이 수축이 돼버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움직임이 둔화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은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3년이 주기다. 3년 주기요. 예, 3년이 수명이 뭐 이제 다 3년 정도 쓰시면 수명이 다 됐다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네. 그게 보통 이제 배터리 사이즈인데 보통 네. 배터리 사이즈라고 하면 성인 그 손바닥으로 기준했을 때 네. 한 뼘 반 정도. 네. 그 정도 크기의 그 배터리가 이제 표준입니다. 네네. 그 표준의 배터리 썼을 때 한 3년 정도 쓰시면 이제 뭐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한 2뼘 정도 되는 길이에 큰 네.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들 요즘도 많아요. 네네. 그런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5년에서 7년.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뼘 반 정도 되지만은 네. 오히려 그 폭이 네. 얇은 게 있어요. 네네. 그건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오. 예를 들어서 뭐 혼다 시빅이라든지 네네. 혼다 CR-V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그 배터리 사이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한 네. 2년 정도 2년 보시면 정도. 되고. 네. 자,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셨다? 네. 안전하게 지내실 거면 네. 겨울철에는
대부분 이 배터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 배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규격별로 네. 3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한 5년, 7년 됐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바꾸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러지 않고는 이제 처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겨울철에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수축이 네네. 되면서 시동이 아주 어렵게 걸린다든지 네. 그런다면은 배터리에 배터리를 문제가 의심을 있는 한번 거군요. 해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배터리 먼저 바꾸시는 게 안전하시죠. 아, 그렇군요. 배터리 성능을 조금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차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전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가지고 네. 차지를 시키는 거죠. 네네. 차지를 시키면 그게 향상된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서 그 차지도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성능이 좋은 상태에서는 차지가 잘 됩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배터리 차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배터리가 거진 수명이 다 예, 됐을 그렇죠. 때 네.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그랬을 때 이게 차지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차지를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게 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는 배터리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차지가 오래 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차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권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배터리를 저도 이제 한번 갈아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새카맣게 먼지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해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카만 게 낄 수도 있고 네. 또 하얗게 네. 이게 눈설이 내리듯이 네. 그렇게 많이 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청소하시냐면 네. 간단합니다. 네네. 시동을 끄신 상태에서 네. 약간 좀 미지근한 물, 네. 미지근한 물보다는 약간 조금 뜨거운 물, 네. 아주 뜨거운 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미지근한 거에서 약간 좀 뜨거운 물을 거기다가 슬슬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거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네. 액체로 된 네. 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불순물들이 올라와서 다시 굳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도점이 맞아버리면은 네. 그 약간 뜨거운 물로 이제 부어주게 되면은 그게 다시 녹아버리면서 녹아버리는군요. 그냥 클린이 돼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클린 작업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이 불순물 제거가 중요한 게 불순물 제거를 잘 하지 않으시면 네.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검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네. 하얗게 서리가 껴 있다든지 네. 전부 다 네.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네네. 약간 미지근한 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네. 이렇게 클린하면서 지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차 외관은 좀 자주자주 씻어주고 관리를 하지만 이 본닛을 열어서 속을 좀 들여다본다던가 이런 거는 좀 특히 여성분들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좀 이렇게 자주자주 열어봐서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좀 열어서 들여다보시고 어디가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된 곳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듯이 애견 관리하듯이 네. 하면 좋다. 네네. 근데 이게 참 뉴욕 생활이 바쁘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네네. 네, 관심 가지시는 것만큼 네. 내 주머니가 든든하게 지켜집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배터리 점검을 하시는 거 정말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예, 겨울철에 또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타이어 프레셔죠. 타이어 프레셔 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타이어 프레셔는 요즘은 차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TPMS라고 하죠. 네네.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센서라고 하는데 네. 그 센서가 다 그 바퀴마다 하나씩 장착이 돼 있습니다. 네네. 장착이 돼 있어서 아까 배터리 말씀드렸을 때처럼 겨울철에는 모든 운동이 수축이 돼 버려요. 네. 그죠? 그래서 공기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수축이 돼 버리기 때문에 프레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공기 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센서가 그거를 감지를 해서 네. 지금 프레셔가 떨어졌어요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신호를 보내는 게 보통은 차마다 디자인은 틀리지만 네. 타이어 프레셔가 떨어졌다고 그냥 아예 메시지가 뜨는 차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 부채 모양의 네. 가운데 이제 느낌표 네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네.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거라서 하여튼 이제 그런 부채 모양의 그 가운데 느낌표 있는 네. 그런 표시가 이제 뜨게 된다면 네. 타이어 프레셔가 모자라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TPMS라고 친절하게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차라리 타이어 프레셔도 좋진 않지만 네.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센서 자체가 고장이 나서 아. 그 자체도 배러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가 이제 차를 오래 쓰시게 되면은 그 배러리도 닿아서 이제 못 쓰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센서 자체에 배러리가 다 닳아서 아니면 네.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 신호를 띄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모양의 가운데 느낌표 네. 그건 타이어 프레셔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네. 두 번째 TPMS가 떴다. 네. 그 문자가 뜨면은 그거는 이제 센서가 안 좋은 거죠. 그렇군요. 센서를 바꾸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아, 일단 차에 평소에 못 보던 게 떴다. 그러면 일단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요거를 좀 빨리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자동차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양쪽 바퀴에 그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즘 참 컴퓨터로 잘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숫자가 서로 다르면 네. 아 이쪽에 바퀴에 조금 빠졌구나. 이쪽에 좀 보충을 해줘야 되겠구나. 요거를 또 쉽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차 기준에 맞는 프레셔는 네. 그 차의 그 차 운전석 쪽에 문을 여시면 네. 코너 부분에 네. 바디 네. 차에 있는 바디 부분에 그 인포메이션이 다 적혀 있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대로 프레셔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네.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이 여름에 내가 맞춰놨으니까 네. 뭐 문제 없겠지. 그게 아니고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프레셔가 네. 내려가니까 네네. 겨울철 프레셔를 또 맞춰주셔야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이 됐어요. 그럼 팽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레셔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타이어가 그때도 안 좋아요. 왜냐? 네. 타이어가 프레셔가 높아지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달리게 된다면 노이즈가 네. 생길 수도 있고 네. 타이어가 좀 빨리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는 또 여름철 프레셔. 네. 그냥 그 높게 하나요, 낮게 하나요? 그 기준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네네. 그 차에 적혀 있는 그 프레셔를 네. 겨울철에는 그 프레셔 그대로, 네. 여름철에는 그 프레셔 숫자 그대로 네. 그냥 넣으시면은 그 관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차에 관심을 갖고 좀 정말 애기 돌보듯이 그게 애견, 네네네. 애견 돌보듯이 네네.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기압도 문제지만 마모 상태도 조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타이어 마모도 네네. 예. 겨울철에 이게 눈이 한번 저희가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뉴욕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토리 좀 많이 생겼는데 파토리 많이 생긴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네. 아. 파토리 많이 생기면 네. 운전 중에 파토를 발견했어요. 네. 그걸 웬만하면 이제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못할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네네네. 저녁 시간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파토를 많이 부딪히게 된다면 얼라이먼트의 그 토우 파트가 휘어지게 됩니다. 네. 네, 안쪽과 바깥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휘어져서 네. 쉽게 설명드리면 타이어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네. 자동차 축이 휘어짐과 동시에 네. 축이 휘어짐과 동시에 그 타이어의 위치도 변하게 돼버려요. 아. 휠의 변화도 휠이 그 축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변화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안쪽으로 이렇게 누워져서 변화가 됐다. 그럼 누워진 그대로 달려지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타이어의 안쪽이 달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바로 편마모입니다. 아. 내 타이어의 네. 안쪽과 바깥쪽에 마모 정도를 봤더니 마모가 안쪽이 더 달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니면 반대로 바깥이 더 달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바로 파톨 같은 게 많이 부딪혀서 네. 얼라이먼트의 토우가 휘어져서 네.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겨울철에 정말 많아요. 생활상담 오늘은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비드 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오토타운은 자동차 고장, 오일 체인지, 정기 점검, 타이밍 벨트, 엔진 교체, 인스펙션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정비, 점검 서비스를 믿음이 가는 착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200-15 노던 블러바드 베이사이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718-224-6580번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타이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마모 상태를 좀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편마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편마모는 이제, 편마모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얼라이먼트를 이제 손 보셔야 되는데, 네네. 얼라이먼트가 뭐냐면, 네. 그 편마모가 생기는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축이 휘어져 있어서 네. 어떤 충격으로 네. 휘어져서 네. 왜냐하면 휘어지지 않으면 네. 깨지거든요. 네네. 강철이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기술 시간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강철이 강한 것 같지만은 충격을 아주 세게 짧은 시간에 가하면 그게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유연성 있게 휘어지게 됩니다. 충격을 네. 받으면. 네. 뭐 서스펜션이 아무리 작용을 잘 작동을 해가지고 충격을 네. 흡수를 한다고 하지만 파톨이 네. 깊이가 또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죠. 충격이 크면은 네. 충격 흡수가 안 되는 것만큼은 휘어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충격을 이제 흡수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충격 흡수 때문에 휘어진 파트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걸 고치는 게 바로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렇군요. 그 얼라이먼트를 이제 어저스트를 해서 네. 그 휘어진 거를 네. 이너 타이로이드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그 안쪽을 이제 이제 건드립니다. 네네. 건드리면은 그게 휘어진 게 이제 맞춰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잡아주는 게 바로 얼라이먼트의 그 토우 부분. 아. 쉽게 말해서 그 이제 편마모가 생기는 부분을 이제 잡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얼라이먼트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편마모가 생겼을 때는 타이어만 교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라이먼트까지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타이어만 교체하시면 또 다시 그렇겠죠? 또 편마모가 네. 생기니까 아. 네, 타이어를 교체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 관리가 편하세요. 네. 워낙에 뉴욕의 그 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네네. 사시사철 때문에 이 도로 상황이 파톨도 많이 생기고 좋지 네네.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얼라이먼트를 하시면 네. 그래도 이 차 관리가 네. 정말 원활하게 될 겁니다. 아. 6개월에 한 번씩 얼라이먼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 샵에서도. 네네. 그런 분들은 차에 편마모가 생기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조금 편마모가 생길 것 같으면 네. 바로 또 어저스트해서 얼라이먼트 네. 잡아서 수정을 해버리고 수정을 네네. 해버리고 하니까 관리가 네. 잘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얼라이먼트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얼라이먼트를 보셔서 네. 요즘 타이어 비쌉니다. 그럼요. 꽤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네. 왜냐하면 이게 타이어가 차가 요즘 디자인이 더 네. 이뻐져야 되잖아요. 네네. 네, 이뻐져야 되고 또 이뻐졌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퀴가 커져야 되거든요. 네. 바퀴가 커지면 더 이뻐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이제 휠 사이즈가 커지니까 타이어 사이즈도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타이어 가격은 휠 사이즈가 올라가는 거에 몇 배씩 이제 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6인치, 예전엔 15인치하고 16인치 휠이 주세였다면은 네. 요즘은 20인치, 21인치, 굉장히 22인치까지 커졌네요. 네.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인치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타이어 가격은 한 3, 40불씩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15에서 지금 20만 된더라도 네. 지금 150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네. 타이어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데 네네. 그렇게 지금 디자인이 돼가니까 네. 네, 이뻐져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된다면 이제 타이어 사이즈 커지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타이어는 사이즈는 커지는데 휠 사이즈가 커져서 타이어는 커지는데 폭은 얇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폭이 얇아졌기 때문에 겨울철에 파톨 같은 건 더 이게 아. 방어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얼라이먼트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네. 그런 맥락에서도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정비를 두면은 타이어 가격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얼라이먼트를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다음은 또 어떤 걸 유의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많이 네. 이제 고장이 생겨서 들어오는 제 케이스별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의외의 복병입니다. 네. 그 워셔액이 안 나와서. 워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도 많이 써서 안 나올 지경까지. 네. 네네네. 워셔액이 안 나와요. 네. 갑자기 안 나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네.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많이 사용한 만큼 수명은 단축됩니다. 네네. 상식이죠. 네. 와이퍼 이게 작동을 많이 시켜요. 네. 그러면 이제 모로가 그만큼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모로의 수명은 단축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모로가 고장이 나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또 한 가지, 모로가 데미지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이게 철저하게 다 치우시고 네. 그 다음에 와이퍼를 작동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쵸, 귀찮죠. 귀찮아요. 빨리 하고 싶고. 네. 그래서 그냥 와이퍼를 작동시킵니다. 맞아요. 잘 되네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좋게 다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네. 와이퍼의 모로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네네. 프레셔를 많이 받으면 고장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눈이 왔을 때 그 잘 네. 눈을 이게 치우지 아니하고 네네. 아니하고 이 여감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이게 작동하셨을 경우에 데미지가 많이 가요. 아. 네, 그래서 겨울철에 와이퍼 모터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눈이 되게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쌓여있고 좀 얼어있으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죠. 이제 물을 머금었으니까. 네, 와이퍼를 움직이면 얘가 힘들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치워주니까 되네? 그러시는 네. 분들 계시거든요. 힘들게 움직일 때 바로 네. 이제 난 아파요 하는 거죠. 아. 네. 그게 이제 괜히 힘들게 네, 보여지는 네. 게 아니고 정말 맞아요. 힘든 겁니다. 네. 네, 와이퍼 모터가 생각보다는 쉽게 망가진다는 거. 네네. 그래서 눈이 많이 올 때는 가능하시면 좀 귀찮더라도 네. 눈을 충분히 치우시고 와이퍼를 네네. 작동하시는 게 좋고요. 어. 또 한 가지 네.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와이퍼는 작동이 잘 돼요. 네. 근데 워셔액이 잘 워셔액이 안 나와요. 나온다. 이거 왜 그러지? 뭐 워셔액통에 충분히 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가 문제냐면은 그 나즐 문제입니다. 나즐이 이게 네. 워셔액 통해서 네. 모로가 작동해서 네. 펌프가 작동해서 뿜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뿜어지는 부분이 이제 바로 나즐입니다. 네. 나즐인데 거기가 이제 막혀 있는 경우. 아. 네, 막혀 있는 경우가 왜냐하면은 와셔액에 뭐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는 극히 적겠죠. 네네. 근데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 먼지들이 거기에 그렇죠. 껴요. 네. 먼지들이 끼는데 그게 이제 또 깊숙이 들어가고. 네. 근데 나즐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늘구멍보다 조금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막힐 수 있어요. 네. 불순물이 끼면. 네. 네, 그걸 이제 뚫어내는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네. 하시면 이제 그게 막혀 있어서 네. 워셔액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런 현상이 네. 일어나는데 물이 안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나즐이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즐을 한번 그렇군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점검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얘가 뭔가가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얘가 지금 아프구나. 요거를 빨리빨리 알아채야 될 텐데 사실 저도 워셔액이 한번 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나오게끔 그걸 눌렀어요. 그래도 안 그래서? 되죠.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됐나 보네요. 아니요, 그래서 결국엔 정비소를 갔죠. 네. 네. 힘을 들여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네네.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프다고 하는 거니까 네네. 네, 계속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맞아요. 네, 병원 네. 가야 될 겁니다. 맞아요. 자동차의 병원이 바로 정비소가 되는 거죠. 네네. 네. 정말 우리가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비츠 대표님과 함께 겨울철 차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생방송 전화 718-762-9300 혹은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워셔액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워셔액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실 것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네. 중요한 거 한 가지인데 네. 겨울철에요. 네. 펌프도 작동이 잘 돼요. 네. 모로 이제 작동 잘 됩니다. 네. 워셔액에도 워셔액이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런데 워셔액이 안 나와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겨울철에 가끔 일어납니다만 그러면 나즐도 안 막혔어요. 네.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얼어 있는 경우. 프로즌 돼 있는 경우. 네.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워셔액이 어는 점이 생각보다는 낮아요. 네, 한 네. 15, 영하 한 15도 정도에서 네, 이제 네. 되는데 영하 15도가 되는 경우는 극히 적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는 점은 낮더라도 통과하는 관이 굉장히 얇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불순물이 또 있고 그런다면은 네. 더 얇아집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이게 어는 점이 뭐 영하 15도 이 정도가 안 되고 뭐 영하 5도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네. 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은 네. 이렇게 많이 추워지기 전날 네. 작동이 잘 됐어요. 근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네.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선은 어는 걸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날씨가 풀어질 때까지 네.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네네. 물론 위험하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네네. 경우에는 우선은
워셔액을 따로 준비를 네. 하셔가지고 네. 유리를 이렇게 정말 많이 더러워졌을 경우에는 네네네. 닦고 지내셔야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조금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한 네. 3, 4일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날씨가 네네. 이제 좀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도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 네네. 그런다면 이제 뭔가 뭐 파트에서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날씨가 올라가면 그냥 이 어는 게 풀어져가지고 네. 녹아져가지고 네. 작동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네. 날씨가 아주 추운 날 작동이 안 된다? 얼었을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연장선상에서 제가 드리는 팁은 네. 겨울철용으로 따로 나오는 워셔액이 따로 있습니다. 겨울철용이 있군요. 네, 그 어는 점이 더 낮은 거죠. 아. 네, 그래서 겨울철용으로 따로 나오는 거를 구입을 하셔서 네.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예, 그러면 아무래도 네. 어는 게 제가 뭐 한 영하 3도, 5도에서 이렇게 어는 게 생겼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만 영하 10도 정도에서 네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을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고장나서 들어오시는 게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브레이크랑 네. 오버히팅. 아. 네, 오버히팅 먼저 한번 잡을까요? 네네. 네, 오버히팅. 차가 열을 받는 거죠. 네. 예, 열 받은 거예요. 네네네. 엔진이 이제 과열이 되는데 네. 엔진을 이제 식혀주는 게 쿨렌트인데 네. 부동액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 그 부동액이 원활히 또 순환이 안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부동액이 없다거나 네네. 뭐 이런저러한 이유로 아니면은 음. 그 온도를 잡아주는 그 센서가 작동을 안 해서 그런다거나 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엔진을 식혀주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엔진이 오버히트이 되는 거죠. 네. 오버히트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오버히트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시동이 안 걸리고 끝나서 좀 기다린 다음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예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히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전하실 때 내 차에 그 템퍼러처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 계기판에 네. 그 템퍼러처를 한번 민감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기준점이 있어요. 네네. 뭐 대부분 뭐 유러피안 차량들은 중간보다는 조금 위에 네. 그리고 뭐 일본 차량들은 중간보다는 약간 밑에 네. 예, 그리고 미국 차량은 한 중간 정도에 네네.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음. 차마다 디자인은 다 틀립니다. 네. 그 기준점에서 이게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든지 네. 템퍼러처가 바늘이 네. 아니면은 그 온도의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음. 아니면 요즘은 차들이 그것도 이제 센서로 다 돼 있으니까 신호를 보낸다든지 네. 네,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제 신호 보내는 차들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는 이제 오버히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버히트이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네. 가장 많은 경우의 수는 부동액에 관련된 게 가장 많은 경우의 수입니다. 네네. 센서 종류나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 오버히트 되는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부동액이 그 냉각수가 네.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후드를 여시고 네. 냉각수 보조통에 냉각수의 그 레벨이 정확히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맥시멈으로 돼 있고 미니멈으로 돼 있고 그 중간 정도가 이제 정상인데 네. 그게 기준점에 제일 있는지 만약에 미니멈에서도 벗어나가지고 네. 한참 밑바닥에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네. 이런다면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오버히트 된다, 템퍼러처가 올라간다, 빨리 시동을 끄시고 네. 후드를 여셔서 네. 그 부동액의 상태를 사다리. 냉각수의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아. 또 한 가지 여기서 드리는 팁 중에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네. 그 레디에이터 캡을 절대 여시면 안 돼요. 그 보조통만 확인하십시오. 보조통만 일반 확인하고. 분들은 네. 보조통만 확인하신 걸로 충분해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정비소 가셔서 이제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한번 고쳐보겠다 해서 네. 레디에이터 캡을 여시면은 네. 거기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올라와서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디에이터 캡은 그냥 함부로 여시지 마시고 네네. 레디에이터 캡을 여실 때는 차 시동을 끄시고 한 3, 40분 정도 지나면 쉽게 됩니다. 네. 그때 열어보시는 건 괜찮아요. 네네. 근데 웬만하면 열지 마시는 걸 권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보조통에
냉각수 정도만 확인하셔서 네. 없다? 그러면 정비소 빨리 정비소에 가셔서 가시는 연락하셔서 게.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 냉각수와 부동액이 충분하게 있는지 체크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요. 겨울철에는 그 연료를 좀 충분히 넣어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맞는 말인가요?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게 넣어둬야 되나요? 가스를요. 네. 근데 가스는 그냥 상식적으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넣는 것보다는 네.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한 5분의 4 정도. 5분의 4 정도. 그러니까 한 80% 정도? 네. 한 뭐 맥시멈으로 해서 한 90% 네네. 정도 채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뭐 맞아요. 필리업 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게 차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가득 채우시는 것보다는 한 8, 네. 90%. 네. 그리고 그 가스를 이제 다 썼는데 한참 그 불이 들어올 때까지 쓰시는 분들이 분들 있어요. 계시죠. 네. 이거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밑바닥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아무래도 있게 돼 있어요. 네. 불순물들이 있게 돼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퓨얼 가스 게이지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사인이 들어올 정도로 이제 쓰시게 된다면 네. 그게 이제 찌꺼기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아. 예,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가스를 넣으실 땐 겨울철이고 여름철이고 네. 한 8, 90% 넣으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쓰기 전 이제 다시 이제 채워 놓을 때는 불 들어오기 전에 불 들어오기 전에. 예, 그렇게 네. 그렇게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질문을 조금 이렇게 해보고 갈게요. 시동을 걸어놓고 1시간가량 주차를 해놓으면 이상이 없는지요? 휴식 시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회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1시간 정도. 네. 이게 괜찮나요? 뭐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환경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차에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차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네. 공회전을 예전에는 차 시동을 걸기 전에 충분히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차들은 또 워낙에 잘 나와서 공회전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고 워밍업이요. 있어요. 네. 워밍업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네. 예전 차건 지금 차건 네. 워밍업은 하시는 게 네. 정답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말고는 네네. 내연기관으로 돼 있는 차들이 요즘 그냥 대부분이잖아요. 네. 시동을 켰을 때 오일이 먼저 엔진룸에 있는 오일이 한번 순환이 돼줘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시간이 걸려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느끼실 겁니다. 네네네. 시동 켜고 바로 가면 차가 잘 안 나가요. 그러다 시간 지나면 잘 나가거든요. 네네. 바로 이제 워밍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워밍업을 하시는 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신형이고 네. 새 차라고 할지라도 네.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워밍업의 시간을 더 두시는 게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군요. 여름철에는 뭐 한 30초 정도에서 1분, 네. 겨울철에는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네. 하시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그냥 상식선이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네요. 긴 시간은 네. 아니에요. 뭐 워밍업 한다고 해서 막 5분, 뭐 그렇죠. 10분 이렇게 하실 필요 네. 없고요. 뭐 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한 1분에서 1분 네. 30초 정도. 네. 근데 요즘- 만약에 네. 정말 상태가 차가 좋지 않다. 네. 그런다면 뭐 한 3분 정도. 3분 정도. 차 상태에 따라서 네. 정해집니다. 워밍업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놓고 1시간 정도 주차를 하시는 건 차이 이상은 없지만 환경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좀 줄이시는 게 그러니까요. 뭐 방송에서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네. 좀 뭐한데 네. 뭐큰 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조금. 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2012년 시에나 뒷문이 언덕에서 열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2012년 시에나가 언덕에서 뒤에 슬라이드 도어를 열면 네. 자동으로 닫힌다. 네. 이 한국말이 어렵죠? 어렵죠. 조금 네.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언덕에서 비탈길에서 헤드가 위쪽을 향해 있다면 아니 헤드가 밑에 쪽을 향하고 있다면 문이 그 기울기에 언덕길이니까 따라서 헤드가 네. 위쪽에 있을 네. 것 같고요. 어떻게 그 기울기에 따라서 닫힐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조금만 설명을 보태주세요. 우선 제가 그냥 네. 그 질문하신 대로만 추정해서 네.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냐면 그 슬라이드 도어는 그 네. 모로가 작동을 해서 케이블이 왔다 갔다 네네. 합니다. 네네. 네, 쉽게 말해서 모로가 작동하고 줄이 길게 늘어졌다가 네. 당겨졌다가 하면서 이게 자동으로 열고 닫고 네. 버튼 누르면 그렇게 네.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래 쓰게 되면 네. 케이블도 느슨해집니다. 네. 그리고 모로도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분 같은 네네. 경우.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어떤 때에 어떻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솔직히 이 질문이 정확히 이해를 안 됐기 네네네. 때문에 아마 연식이 이제 오래된 네. 경우에 운전 중에 그 언덕길에서 그냥 문이 열린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다면은 뭔가 케이블에 문제가 있든지 네. 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질문이요. 겨울철에도 한 번씩 에어컨을 틀어줘야 한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그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게 에어 컴프레서를 네. 히링 시스템하고 에어 에어 컴프레서 시스템하고 그 네. AC랑 네. 시스템이 이게 같은 것 같아도 틀립니다. 네. 같은 환기구에서 에어가 나오니까 뭐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네네. 전혀 틀린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작동해 주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에어 컴프레서가 원활하게 한번 작동되는 거를 한번 확인도 하시고 네. 한번 순환을 시키시는 네. 것도 중요해요. 네네. 자동차는 내가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차를 오래 쓰시게 됩니다. 네. 고장률도 적어요. 네. 많이 사용하시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네. 근데 오히려 차를 오랫동안 세워둔다거나 어떤 부속 파트를 이제 오랫동안 안 쓰신다거나 이러면은 네. 쉽게 망가져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네. AC 컴프레서도 한 번씩 좀 작동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이제 동생이 한국으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차가 주차가 돼 있습니다. 네. 요거를 가끔씩 시동을 걸어주고 주행을 해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세워두는 게 좋을까요? 가끔 시동을 거시고 주행을 네. 하는 게 좋습니다. 주행을 그냥 네. 시동만 걸어서는 안 되고 주행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은가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시동을 걸면 그 내연 기관이 순환이 되면서 좋기는 하죠. 네. 근데 하나 더 욕심을 내셔야 되는 게 이제 서스펜션 파트의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네. 것도 원활하게 네네. 유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네. 운행을 하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걸 운행을 안 하시게 된다면 그 메탈 파트들이 이제 네. 녹습니다. 네네. 녹슬고 또 녹슨 게 이제 없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불어요. 네. 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동생분이 오셔서 이제 타실 때는 네. 뭔가 없던 노이즈도 생기고 아. 예, 또 수리비가 또 들어갈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차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요령은 네. 장기간 어디 이제 비우실 때 네네. 지인들이 있으시다면 좀 네. 부탁을 하세요. 시동만 켜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네. 한 10분 정도, 아, 10분 정도. 예, 10분 정도는 한번 네. 운행을 하시고 좀 네. 세워두시는 게 네네. 모든 게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댁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를 밖에다 세워두고 안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많죠. 네. 네네. 근데 차 밖에 세워놨으니까 내 눈앞에서 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끔 나가셔서 시동 걸고 10분 정도 동네를 좀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코로나 한참 이제 뜨거울 때 네.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냥 답답하시니까 네. 드라이브 차원에서 네. 가서 10분 다 바람 쐬고 오시면 네네. 차 관리도 되고 네. 네, 기분 전환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석이조네요. 네네. 네. 자, 질문이 아까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차량들이 센서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후방 감지기 하나만 있어도 무서울 게 없었는데 네네. 요즘은 삐삐삐삐 소리를 참 잘 내줘서 이게 네네.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고장이 난다던가 어디 부딪혀서 센서가 한쪽이 나갔다던가 네. 하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데 요 그렇죠, 경우에는 꼭 딜러샵에 가서 고칠 수만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는 질문이에요. 그게 경우에 따라 틀려집니다. 네. 그 파킹 센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차의 모서리에 네.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네. 이렇게 파킹 센서들이 다 박혀 있죠. 네네. 그 파킹 센서는 뭐 굳이 딜러샵에 안 가셔도 다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사이드 미러에
그 삼각지대 네. 이게 경고해주는 사인들 그렇죠.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네. 컴퓨터 리셋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반 샵에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꼭 딜러샵에 있는 컴퓨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해요. 네, 그 경우에 네. 따라 틀리니까 네.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먼저 네. 한번 보시고 안 네,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딜러샵 딜러샵에 가시는 게 가시는 게 방법이죠. 좋겠군요. 네네. 네. 이 센서 때문에 좀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많죠. 네. 요즘 그 센서가 참 편하긴 한데 네. 또 센서 때문에 네. 계속 또 작동이 안 돼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그게 네. 바드가 되니까요. 네, 네, 예, 네. 그것 때문에 또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차가 어쨌든 불편하면은 저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은데 요즘은 많은 신호를 보내죠. 네. 그런데 신호가 왔을 때, 아, 너 아프구나, 라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불이 들어왔네, 나중에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없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참, 근데 이게 요즘은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다 어려워요. 네. 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초점들을 맞추시냐면, 센서들이 고장나는 것도 자동차가 직접적으로 이제 운행하는데 그렇게 뭐 필요한 파트 아니면 네. 안 고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딱 구분돼서 저희도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운행하시는 거하고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서 손님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네. 요즘은요. 그렇군요. 네. 와, 이 차는 알면 알수록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알아두면은 좀 이렇게 유용하게 잘 알 수 있고 또 적절한 조치를 빨리빨리 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생활의 필수품이라 네. 네, 신경을 쓰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좋죠. 자동차 관리가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도 이제 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시고 관리를 직접 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여성분들도 그럼요. 많이 오시죠. 아유, 네. 그럼요. 직접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네. 발달돼 있고 부지런한 만큼 내 차 관리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네. 이런 뭐 어떤 벽을 두지 마시고 네네. 내 차는 내가 관리한 만큼 신경 쓴 만큼 네. 정말 내 주머니가 든든해집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방법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 겨울철에 또 월동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데이빗 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만 좀 잘 지키셔도 저 자동차 관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겨울철에 네. 많이 고장나는 순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이 정도만 한번 또 상식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네. 큰 방법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안전운전요? 안전운전이요. 네, 서행운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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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너무 과속하지 마시고. 네. 네, 과속하면 브레이크도 빨리 닳고요. 네. 네,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과속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브레이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좀 점검을 해주는 게 좋은가요? 그게 참 대중 없어요. 대중이 없어요. 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브레이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많은 얘기가 와서 브레이크를 설명 못 드렸네요. 그죠? 네. 브레이크가 똑같은 제품을 쓰고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제품을 써도 어떤 분은 2만 마일 뒤에 바꾸시는 경우가 있고, 네. 어떤 분은 6만 마일 뒤에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운전 습관과 네. 또 운전하시는 지역과 모든 네. 것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네. 작용을 해서 네. 어떤 분들은 브레이크를 빨리 바꾸시게 되고 어떤 분들은 늦게 바꾸시게 됩니다. 네. 근데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과속을 하시게 되면 네. 브레이크는 빨리 바꾸시게 돼요. 나도 아. 모르게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작동을 많이 시킨다? 그럼 많이 닳겠죠. 네. 야, 우리의 발이 돼주는 자동차잖아요. 신발 바꾸듯이 자동차도 조금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비드 최 대표님과 함께 자동차 정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718-224-6580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데이비드 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